한국의 하늘 위에서 새로운 역사가 태어나고 있다. 한때 미국의 기술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스스로 하늘을 지배하는 날개를 완성했다.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인 록히드 마틴이 공개적으로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개발 과정을 극찬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외신 보도가 아니었다. 과거 T-50 공동개발 시절 기술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그들이 지금은 한국을 향해 감탄사를 내뱉고 있다. 록히드 마틴 관계자는 KF-21은 비행시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며 양산 준비를 마쳤고 항전장비 반응과 기체 구조의 정밀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라고 평가했다. 이는 그동안 미국이 독점해온 항공기 기술 패권의 균열을 의미한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흘린 피와 땀, 그리고 자주국방의 꿈이 응축되어 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주변국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낼 때도 한국은 멈추지 않았다. 국산 엔진 실험의 실패와 구조 진동 문제, 스텔스 설계의 한계 등 숱한 난관이 있었지만 그 모든 벽을 뚫고 결국 완성한 결과물이 바로 지금의 보라매다. 과거 미국은 한국이 자체 개발로 5세 대급 전투기를 만들 수 없다고 단언했지만 그 판단은 완전히 틀렸다. 비행 테스트를 거듭한 KF-21은 이미 고도와 속도, 이동성에서 F-16V를 능가하는 성능을 입증했다. 이는 더 이상 조립형 기체가 아닌 완전한 한국 기술의 결정체였다.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KAI의 생산 라인에서는 오늘도 KF-21의 동체가 조용히 결합되고 있다. 수십 개의 정밀 센서가 기체 곳곳에 부착되어 마치 조종사의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듯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비행시험을 위한 장비가 아니다. 그것은 데이터 기반으로 기체를 진화시키는 인공지능 수준의 자동 분석 체계다. 록히드 마틴의 기술자조차 이 정도 수준은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어렵다. 고 말할 정도로 정밀하다. 미국이 자랑하던 F-35 생산 공정조차 한국의 KF-21 시스템 관리 체계에 비하면 단순 조립 라인처럼 느껴질 정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때 한국은 기술 종속국이었다. 전투기의 날개 하나, 레이더 모듈 하나조차 미국의 허락 없이는 만들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다. KF-21은 단 한 번의 시험 비행으로도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즉시 분석해 다음 기체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국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속된 개량형 블록 시리즈를 설계하며 이미 2026년부터는 블록 2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 진화가 아니라 독립된 항공산업 체계의 확립이다. 록히드 마틴은 처음엔 이 모든 것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KF-21 의아심찬 시도 정도로만 평가했고 기술적 완성도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KF-21이 첫 비행에 성공하고 각종 항전 장비 테스트에서 예상치를 상회하자 태도가 달라졌다. 내부 보고서에는 KF-21은 F-16V보다 우수한 전자전 능력을 확보한 4.5세대 플랫폼이라는 문장이 등장했다. 미국이 직접 한국산 전투기를 기술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순간이었다. 그들의 놀라움은 단순히 성능 때문이 아니었다. 기술 이전 없이 독자적인 역설계와 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뤄낸 완전 자립형 구조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방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이제 우리는 단순한 수입국이 아니라 경쟁국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한국은 FA-50, KF-21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중동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이 제시한 조건에 맞춰 구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직접 조건을 제시하고 협상을 주도하는 입장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성과가 아니라 외교적 위상 변화다. 록히드 마틴의 관계자들이 한국의 생산 라인을 방문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은 전 세계 방산 시장이 이미 새 시대에 진입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KF-21의 등장은 미국에게는 불편한 현실이다. 한때 자신들의 제자였던 나라가 이제 경쟁자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불편함 속에는 인정이 있다. 기술을 거부당하고도 스스로 일어선 나라. 그 이름이 한국이다. 그리고 그 상징이 바로 보라매다. KF-21은 단순히 하늘을 나는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의 자존심 그 자체다. 이 비행기는 하늘을 가르며 선언한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아래 있지 않다. 대한민국 경남 사천의 하늘 아래 거대한 조립동이 웅장하게 서 있다. 이곳이 바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고정익동. 외부에서는 단순한 공장처럼 보이지만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누구나 숨을 멈춘다. 여기는 전투기가 태어나는 공간이며 국가 기술력이 집약된 심장부다. 21,600제곱미터에 달하는 넓은 내부에는 단 한 개의 기둥도 없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거대한 기체들이 자유롭게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KF-21, FA-50, T-50 등 한국의 주력 전투기들이
이 공간에서 동시에 조립되고 있다. 이곳은 단순히 생산 라인이 아니다. 한국이 세계 시장을 향해 나아가는 관문이자 자주국방의 상징이다. FA50 폴란드 수출형 기체만 해도 10대 이상이 동시에 조립 중이다. 인도네시아 수출형 T50 기체는 각국의 국기가 부착된 채 최종 검수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KF-21의 양산 준비 라인이다. 제2호기의 전방동체, 윙바디, 후방동체가 모두 결합되어 있으며 연료 개통과 추진 개통, 항전 장비 장착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카이는 이 모든 공정을 유기적 연결성이라는 원칙 아래 운영한다. 즉, 한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계가 서로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이런 통합관리 시스템 덕분에 납기 정확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이곳의 자동화율은 미국이나 유럽 주요 방산 공장을 뛰어넘는다. 중앙동체를 기준으로 전후방동체를 자동 정렬하고 결합하는 PAS 시스템은 불과 몇 명의 인원으로 하루 만에 조립을 마친다. 과거 8에서 9명의 인력이 이틀 동안 해야 했던 작업이다. 오차원, 레이저 트래커를 활용해 정렬 오차는 0.001mm 수준에 불과하다. 기계가 눈보다 더 정밀하게 기체를 맞추는 셈이다. 이처럼 완전 자동화된 생산체계는 사람의 실수를 줄이고 정밀도를 극대화하며 시간까지 단축시켰다. 한국은 이제 사람의 손맛이 아닌 데이터의 정확성으로 전투기를 만든다. KAI의 기술진은 단순히 조립만 하는 것이 아니다. 생산 현장 곳곳에는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 센서가 설치되어 있다. 모든 부품의 위치, 조임 강도, 결합 압력이 자동으로 기록된다. 이 데이터는 중앙통제실로 전송되어 품질 관리자가 한눈에 전체 공정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공장의 디지털 트윈 기술이 실현된 형태로 항공산업에서 한국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미국 보잉이 여전히 수작업 검수를 병행하는 것과 비교하면 KAI는 이미 완전한 스마트 팩토리로 진화했다. 엔지니어들이 태블릿 한 대로 기체의 제작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은 미래형 항공산업의 전형을 보여준다. 공정 간 자재를 운반하는 무인 반송차 HGV도 눈길을 끈다. 이 차량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지정된 시간에 필요한 부품을 정확한 위치로 가져다준다. 부품 이동 경로가 자동 계산되고 생산 일정에 따라 경로가 매일 달라진다. 이 모든 시스템이 결합되어 KF-21 생산 라인은 사람 중심이 아닌 시스템 중심으로 운영된다. 바로 이 구조 덕분에 한국은 소량 다품종 생산이라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납기와 품질을 동시에 지켜내고 있다. 주입과 동체를 연결하는 윙바디 체결 시스템은 또 하나의 기술 혁명이다. 한쪽 랜당 800개 이상의 리벳을 30초당 하나씩 자동 타공하는 설비다. 위치를 스스로 인식하고 타공 작업을 수행하는 이 장비는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다. 주입결합 과정에서의 미세한 오차조차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항공기 안정성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모든 과정이 데이터로 기록되어 추후 유지보수에도 활용된다. 단순한 조립이 아니라 전 생애주기 관리의 시작이 이 공정에서 이루어진다. 생산 현장 옆에는 시제기들이 보관된 전용 경납고가 있다. 노즈붐이 장착된 시험기체는 공기 저항과 진동, 온도, 압력 등 다양한 데이터를 비행 중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그 흔적이 남은 엔진 노즐과 기체 표면은 실제 시험 비행의 긴박함을 전해준다. 엔진은 GE-F414, 미국산이지만 그 안에 적용된 제어 알고리즘은 이미 한국이 독자 개발한 소프트웨어다. 즉 물리적 하드웨어는 수입이지만 두뇌는 한국산이다. 이 기술은 향후 완전 국산 엔진 개발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고정익동 내부의 분위기는 마치 거대한 실험실 같다. 엔지니어들은 하얀 방진복을 입고 각 공정 사이를 오가며 노트북으로 데이터를 점검한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자주, 정확, 완벽이라는 문구가 걸려있다. 이 세 단어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이 나아가는 방향 그 자체다. 과거에는 수입 부품을 조립하던 나라가 이제는 자체 설계, 자체 조립, 자체 시험을 수행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항공기 생산국이 아니라 항공기 설계국으로 불린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한 외신 기자는 이렇게 평가했다. 한국의 항공기 공장은 단순히 산업시설이 아니다. 기술 독립의 선언문이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한국은 스스로 만든 시스템과 기술로 전투기를 조립하고 그것을 수출하며 세계 시장에 기술력을 증명하고 있다. KF-21 생산 라인의 불빛은 단순한 조명빛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자주국방의 불빛이다. 그 빛이 꺼지지 않는 한 한국의 하늘은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다. 한국의 기술 독립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30년에 걸친 축적과 도전의 결과였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결코 혼자서는 이룰 수 없을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한국의 의지를 자극했다. 2010년대 초반 레이더 전자전 적외선 탐지기 등 이른바 4대 핵심 기술을 넘겨받지 못한 순간부터 한국은 독자 개발을 결심했다. 정부는 방위산업청을 중심으로 연구비를 늘리고 민간 기업까지 끌어들여 대규모 협력망을 구축했다. 그 중심에 KAI,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이 있었다. 그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실패를 거듭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우리 손으로 만든 눈, 귀, 두뇌를 가진 전투기. 그것이 바로 KF-21이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이 A4급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자체 개발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다. 하지만 2023년 한국의 AESA 레이더는 실전 시험에서 목표 추정률 100%, 탐지거리 200km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미 공군이 사용하는 F-16V의 레이더 성능을 넘어서는 수치였다. 한화시스템 연구진은 이 결과를 들고도 환호하지 않았다. 그들은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레이더뿐 아니라 항전 장비, 미사일 연동 체계, 전자전 장비까지 모두 국산화에 성공했다. 외국 기술을 역설계하거나 모방하지 않고 완전한 독립 개발로 완성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도 극히 드물다. 그 결과 KF-21의 부품 중 약 80%는 국내 기술로 제작되고 있다. 과거 T-50 시절에는 미국산 부품 비중이 60%에 달했지만 이제 그 비율은 역전되었다. 한국은 조립국이 아니라 공급국으로 변신했다. 더 이상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부품을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없던 시절은 끝났다. 이 변화는 단순한 산업혁신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전환이었다. 한국은 수입 중심의 방산국에서 수출 중심의 기술국으로 체질을 바꿨다. 그 중심에는 데이터와 자동화,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설계가 있었다. 미국은 이러한 변화를 처음에는 무시했다. 하지만 KF-21이 실전 테스트에서 예상치를 상회하자 내부 보고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는 자사 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술 자립은 미국의 시장 주도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KF-21이 미제 부품을 대체하며 독자 공급망을 구축하자 미국 방산업계는 한국을 새로운 경쟁국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모잉,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모두 한국에 납품하던 장비 비율이 급감하면서 실적이 하락했고 주가에도 영향이 미쳤다. 그들은 뒤늦게 기술 이전 거부가 자업자득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파급력은 더 크다. 과거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팔 때 기술 종속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KF-21의 등장으로 그 구도는 흔들리고 있다. 이제 한국은 동남아, 중동, 유럽 일부 국가들과 기술 교류와 공동 생산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 중심의 방산 질서가 무너지고 한국 모델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KF-21은 더 이상 하나의 전투기가 아니라 기술 외교의 상징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놀란 것은 미국 내부의 전문가들이다. 그들은 한국이 미국의 방산 생태계의 일부로 남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독립된 생태계를 만들어냈다. KF-21의 생산, 시험 비행, 무장 통합, 정비 시스템까지 모든 데이터가 한국 서버 안에서 관리된다. 이는 미국이 개입할 수 없는 완전한 자율 시스템이다. 바로 이 점이 미국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다. 단순히 전투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데이터 주권을 확보한 것이다. 전투기의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통제권이다. 그 권한을 한국이 스스로 쥐었다는 사실은 방산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KF-21의 블록 2, 블록 3 계획이 공개되자 미국 전문가들은 긴장했다. 블록 2에서는 완전한 스텔스 무장창이 적용되고 블록 3에서는 엔진 국산화가 목표로 설정됐다. 한국은 GE-F4S 엔진을 기반으로 한 국산 터보팬 개발에 착수했고 1680도의 초고온 합금 소재 기술을 확보했다. 이 기술은 세계에서도 극소수 국가만이 보유하고 있다. 만약 국산 엔진이 탑재된 KF-21이 성공적으로 비행한다면 한국은 진정한 5세대급 전투기 제조국 반열에 오르게 된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미국에게는 전략적 위협이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하나다. 한국이 기술을 수출하기 시작하는 순간 미국의 시장 지배력이 무너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FA-50을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 수출했고 KF-21의 수출 협상도 중동과 유럽 일부에서 진행 중이다. 미국이 독점하던 항공기 수출 시장에 한국이 들어온 것이다. 더구나 KF-21은 F-35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90% 수준의 성능을 제공한다. 스텔스, 항전 장비, 무장 통합, 유지비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다. 이 가성비의 전투기는 미국의 최대 약점이기도 하다. 한국의 기술 독립은
미국의 방산 질서뿐 아니라 세계 외교 질서까지 흔들고 있다. 그동안 무기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미국의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KF-21을 도입하는 국가는 단순한 구매국이 아니라 기술 파트너로 인정받는다.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연합 프로젝트나 기술 규제 조항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미 흐름은 바뀌었다. 한국은 더 이상 수입 계약서에 사인하는 나라가 아니라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보라매가 있다. 하늘을 가르는 그 날개 아래에서 한국은 스스로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미국 방산업계는 지금 거대한 변곡점 앞에 서 있다. 과거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보잉,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는 이제 자신들이 만든 질서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그들의 오만은 기술 이전 거부에서 시작되었다. 4대 핵심 기술을 넘기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순간 한국은 스스로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10년 후 그 대가가 미국으로 되돌아왔다. 레이시온은 최근 내부 보고서에서 기술 이전 거부는 전략적 실수였다. 고 인정했다. 미국이 한국의 시장을 잃었다는 사실이 이제서야 실감나기 시작한 것이다. 보잉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F15EX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와의 계약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으며 생산 라인 유지조차 어려운 상태다. 보잉은 과거 미 공군의 대규모 주문으로 버텨왔지만 해외 수출이 막히면서 경제성이 무너졌다. 인도네시아가 계약금을 내지 않자 수백 개 협력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처했고 부품 발주가 중단되었다. 미국 내 언론은 이를 신뢰의 붕괴라 표현했다. 한 나라의 계약이 무산되었을 뿐인데 미국 방산 생태계 전체가 흔들린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그들이 한때 비웃던 한국이 지금은 그 공백을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록히드 마틴 역시 예외가 아니다. KF-21의 완성으로 한국은 F-35 도입을 대폭 축소했다. 이는 단순히 수출 감소가 아니라 시장의 신호였다. 과거 미국 전투기를 가장 많이 구매하던 한국이 자국산을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했다. 한국이 가능하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폴란드,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연달아 한국산 항공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록히드 마틴의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감돌았다. 그들은 KF-21의 등장으로 아시아 시장의 30% 이상을 이룰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방산 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하지만 문제는 내부 구조였다. 복잡한 승인 절차, 과도한 기술 통제, 그리고 정치적 간섭이 혁신을 가로막았다. 반면 한국은 군과 산업계가 하나의 목표로 움직였다. 방위사업청, 공군, 민간기업이 실시간으로 협업하며 개발부터 생산, 수출까지 한 시스템 안에서 진행했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라는 족쇄에 갇혀있을 때 한국은 협력형 자립 모델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속도와 효율성, 그리고 신뢰에서 모두 미국을 앞섰다. 레이시오는 KF-21 개발 초기 자사 레이더를 탑재하려 했지만 미국 정부가 기술 이전을 막는 바람에 계약이 무산되었다. 그때만 해도 미국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뒤 한국은 자체 AESA 레이더를 개발해냈다. 그리고 그 성능이 미제보다 뛰어나다는 평가가 나오자 미국은 당황했다. 레이시오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자립하면 미국의 시장 접근성이 급격히 낮아질 것이라 경고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의 가장 큰 실수는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한 것이었다. 기술 이전 거부는 한국의 자립 의지를 자극했고 그 결과 미국은 가장 유망한 시장을 잃었다. 이제 미국이 처한 현실은 냉정하다. 방산 기업들은 매출 감소와 함께 정치적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의회는 방산업계의 수익 구조를 재점검하라고 지시했고 각 기업은 정부 보조금 없이는 유지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한국의 방산 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24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23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5위권으로 도약했다. 이 중 항공 부문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KF-21이 있다. 세계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숫자가 증명한다. 미국이 잃은 것은 단지 시장이 아니다. 그것은 신뢰와 위신이다. 과거 동맹국에게 기술을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 무기가 압도적인 품질을 자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 우위는 흔들리고 있다. KF-21의 기동성과 전자전 능력, 유지비 절감 효과는 많은 국가가 매력을 느끼게 만들었다. 게다가 한국은 협력국의 산업 참여를 허용하며 공동 생산까지 제한한다. 이는 함께 성장하는 모델로 미국식 독점 공급 체계와는 정반대다. 중동, 동남아, 남미 국가들이 한국의 방산 모델을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미국의 방산 패권은 스스로의 오만으로 금이 갔다. 그들은 기술을 내어주지 않음으로써 한국의 독립을 불러왔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한때 세계 하늘을 지배하던 나라가 이제는 한국의 하늘을 바라보며 분석 보고서를 쓰고 있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결론은 단 하나다. 한국의 방사는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이미 경쟁자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미국의 방산 질서에 균열을 낸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 균열은 지금도 서서히 넓어지고 있다. 하늘 위의 균열, 바로 그 중심에 보라매가 있다. 인도네시아의 이름은 한때 한국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던 파트너로 불렸다. 하지만 지금 그 이름은 국제 방산 시장에서 신뢰의 붕괴를 상징한다. KF-X 공동개발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던 인도네시아는 약속한 분담금을 수년째 내지 않았다. 처음엔 단순한 행정 지원으로 여겼지만 결국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였다. 정치적 포퓰리즘과 재정난, 그리고 무책임한 행정이 얽혀 있었다. 프라보어 정부가 국방 예산을 복지와 포퓰리즘 정책에 돌리면서 방산 프로젝트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인도네시아는 말로는 협력을 외쳤지만 행동으로는 배신을 선택했다. 라팔 전투기 계약금 납부로 재정이 한계에 다다르자 인도네시아는 F1OEX 계약을 미루기 시작했다. 미국은 경고했다. 계약금을 내지 않으면 생산 라인이 멈춘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묵묵부답이었다. 그 사이 보잉은 부품 발주를 중단했고 협력업체들이 혼란에 빠졌다. 한국 역시 같은 경험을 했다. KF-21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아 개발 일정이 흔들렸던 것이다. 한국은 여러 차례 외교 경로로 설득했지만 인도네시아는 조만간 납부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1년, 2년이 지나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결국 국제방산계는 인도네시아를 계약을 지키지 않는 나라로 기록했다. 문제는 돈만이 아니었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기술 유출 사건까지 벌어졌다. KF-21 관련 기술을 무단으로 반출하려던 인물이 적발되었고 한국 정부가 항의했지만 인도네시아는 라마단 기간이라 송환이 어렵다며 미뤘다.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기술 신뢰의 붕괴였다. 한국이 함께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지 못하고 심지어 책임도 회피한 것이다. 이런 태도는 결국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도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인도네시아는 협력 파트너로서 위험하다. 그 이미지는 이제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반면 아랍에미리트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다. 그들은 KF-21을 직접 보고 그 가능성을 꿰뚫어봤다. UAE 국방차관은 한국 방문 중 KF-21에 직접 탑승하며 이 전투기는 중동의 미래다라고 말했다. 이후 한국과 UAE는 공동개발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미국 중심의 군사 질서에서 벗어나 자주적 기술 확보를 노리는 UAE의 전략은 명확했다. F-35 도입이 미회 반대로 좌절되자 그 대안으로 KF-21을 검토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구매 검토가 아니라 전략적 결단이었다. UAE는 F-35를 포기하면서까지 자국 기술 주권을 지키려 했다. UAE가 KF-21을 선택지로 올린 이유는 세 가지였다. 첫째, KF-21은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5세대급으로 진화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가졌다. 둘째,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셋째, 미국 중심 안보 체계에 종속되지 않고도 서방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독립적 선택지라는 점이었다. 다시 말해 KF-21은 중간지대 국가들에게 현실적인 해답이었다. 미국의 기술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정치적 리스크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 UAE는 이를 정확히 이해했다. 중동의 방산 지형도는 지금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UAE와 사우디는 더 이상 미국산 무기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론상, 그리고 터키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기술력과 신뢰를 모두 갖춘 국가는 한국뿐이다. UAE는 KF-21 공동생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준비 중이며 초기 조립 라인 일부를 자국에 유치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이는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공동성장의 전략이다. 과거 미국이 독점하던 구조를 한국이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UAE의 대비는 극명하다. 하나는 신뢰를 잃고 외면당하고 다른 하나는 신뢰를 얻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방산정책은 정치적 단기성과에 매몰되어 국가적 신용을 잃었다. 반면 UAE는 기술 주권을 확보하며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 UAE를 비롯한 새로운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신중히 구축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협력 대상은 불안정한 개발국이 아니라 전략적 비전을 공유하는 중동의 강국들이다. 인도네시아가 스스로 기회를 잃은 사이 한국은 그 자리를 채웠다. KF-21은 이제 단순히 한 나라의 전투기가 아니라 신뢰와 기술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아시아의 배신이 남긴 자리를 중동의 신뢰가 메우고 있다. 그 흐름의 중심에서 한국은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기술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구축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뢰는 지금 보라매의 날개 아래에서 빛나고